우리 시장 안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대선입니다. 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사실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간에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부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대선 후보님들의 공약으로 네네.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될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는데 네. 그러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반도체 업황이란 거는 국내 어떤 정책보다는 네. 해외 어떤 산업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대선 요인보다는 해외 어떤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고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 전망치도 꾸준히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좀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하반기 전망이 약간 불투명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하고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0조 원을 상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5월 달 들어서 이게 하향 조정 쪽으로 다시 반전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3분기는 한 9조 5천억 원 정도, 4분기는 9조 4천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괜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반기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가 약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네. 역시 상향 조정보다는 이익 전망치가 횡보세, 하반기 전망치는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생각보다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우리 이 기업,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좀 슬로우해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 영향 때문에 전반적인 전 세계 수요가, 특히 IT 수요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네.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하반기 실적 전망치의 상향 조정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의 어떤 탄력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것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세에 따른 글로벌 수요의 둔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진정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주가 흐름, 그러니까 뭐 하반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당장 주가 흐름이 개선되는 긍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도 하반기 실적 전망 개선을 확인하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진정이 돼야 반도체 업황도 좀 회복이 될 수 있다. 다소 보수적인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원달러 환율 동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출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한 1,360원 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일단 네. 수익에는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수출로 네. 돈을 벌기 때문에 이게 달러로 이제 입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원화로 환산되는 부분이 이제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이익 측면에서는 부정적이고요. 네. 이게 뭐 반도체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 대부분이 다 이제 이런 부분에 노출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이런 부분이 어떤 중심 요인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고 기본적으로는 업황이나 가격 흐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상승을 기록했던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이 5월 달 그리고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다른 수출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조선 같은 경우는 업황 개선 여부 그리고 음식료 제품 같은 경우도 해외 판매 여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환율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와 약세 때문에 원화가 강세로 가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런 환경에서는 한국 시장으로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고요. 최근 흐름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외국인 동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하락이 기업 실적에는 일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 순매수 유입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모멘텀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과 금통위 그리고 주 후반에는 PC 물가 지표까지 발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시장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뭐 일단 유동성 여건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매크로 환경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관세 그리고 미국 재정 적자 문제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매크로 환경은 당장 좀 녹록한 환경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동성 환경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화의 강세, 원달러 환율 하락이 외국인 매수세를 이끌어내는 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부분, 이게 이제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는 호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유동성 모멘텀 측면에서도 이번 주 예정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유동성 모멘텀은 플러스가 될 수 있고, 국내 유동성 모멘텀도 조금씩 강화되는 흐름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내 시장 유동성 모멘텀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업종에 대한 어떤 미사직은 선택보다는 코스피 전체 인덱스 상품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게 좀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은행 WM솔루션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